잃은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예,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겨울이야? 라는 소문이. 갑자기 겨울이 돼버렸죠. 네, no. 건강 뭐 알아서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더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도 비대면으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주는 상황 괜찮으면 트라이 해보죠? 네, 트라이 해봐. 다음 화부터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게 좀 녹음이 좀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감사해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저는 저번 주에 이어 진행을 맡은 김세우이고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있는 로맨스를 추천하려고 하는 꽁치리입니다. 로맨스 안녕하세요. 추천을 많이 못해서. 아이고. 아유, 그런 걸로 따지면 저는 먹방이랑 요리 콘텐츠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가져오는 칠봄입니다. 저런. 다들 너무 시무룩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저도 어쩔 아니긴 수 한데. 없을 땐 어쩔 수 없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재밌으면 오늘 된다. 그렇죠. TV 볼 때, 먼저 말해버렸는데, 하여튼 오늘 주제를, 진짜 아무리, 나는 괜찮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를 뭔가 밥 먹으면서 볼 수 없잖아요? 귀신 나오고, 네. 자르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오늘은 제 평소 가져오는 장르와 좀 다른 거를 산뜻하게 가져와 봤어요. 네, 지금 청마 약간 스포를 했는데 이번 화는 밥 먹으면서 보기에 좋은 콘텐츠라는 주제로 저희가 또 가져왔는데요. 와. 네,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보면서 드시잖아요, 밥. 뭘 안 보면 먹지 않는 것 같아, 이제. 맞아. 맞아요. 뭘 봐야 돼. 봐야 돼. 맞아요. 일단 하기 전에 댓글을 조금 읽고 가보겠습니다. 우기일기님께서 마인드헌트의 자매품이라면서 맨헌트 유나바머라는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가셔가지고 이제 창마가 이제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고요. 아니, 안 그래도 보겠다. 이게 또 추천이 엄청 떠요, 넷플릭스에. 그래서 봐야겠다 했는데. 알고리즘이 이제 창마를 잡았구만. 그럼 딱 이게 떠가지고 추천까지 받아가지고 찜했습니다. 꼭 볼 거예요. 그리고 낙지버거님도 광어 우럭 하시면서 눈부신 사랑 끝에서 너와 나라는 거를 진짜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오호. 이게 뭔가 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살짝 감이 안 오는데 되게 많이 우셔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카님께서 그 추석 연휴 동안 정주행하면 좋을 드라마 그거 들으시고 빨간머리에네 또 말을 얹어 주셨어요.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같이 보기 좋은 드라마다. 그리고 뭐 풍경도 예쁘고 그래서 뭐 캐릭터도 다양하고 명대사도 너무 많다. 그 수다스러움이 백미인 드라마다. 이렇게 아주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진짜. 저 근데 빨간머리에 영업했을 때 시즌 2 좀 보다 만 상태였거든요. 근데 재밌어가지고 지금 시즌 3까지 넘어왔어요. 근데 솔직히 밥 먹을 때 보기 너무 좋다. 먼저 써버렸네요, 카드를. 그래서 너무 아까운데 진짜 밥 그러네. 먹을 때 보기 너무 좋은 드라마야. 이번에는 후회 없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가져온 거는 아틀란타라는 드라마고요. 저 봤어요. 봤어요? 그 사람 나오잖아요. 감비노 나오잖아요. 감바스요? 감비노 저 되게 좋잖아요. 그 사람 되게. 그래서 감바스 좋아한다고요? 감바스도 좋아하고 감비노도 좋아하고.
네, 하여튼 너무 지금 좋았어요. 그분 연기가 너무 좀 약간 얼빵한데 뭔가 미리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럼 제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넷플릭스에 시즌 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창마가 말했듯이 그 This is America라는 노래로 아주 이제 유명해진 차일디시 감비노라는 사람이 제작하고 연출하고 각본 쓰고 출연까지 했어요. 개멋져, 완전 개간지. 약간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저도 아티스트요. 네, 맞아요. 이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드라마가 좀 넷플에 늦게 올라온 편이라서 좀 기다리다가 올라왔다 하고 약간 본 건데 말씀드렸듯이 블랙 코미디 드라마고요. 아틀란타 지방에서 사는 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흑인 청년인데 근데 이 청년이 그 사촌 형이 약간 그 랩 언더에서 래퍼로 약간 막 핫한 이렇게 사람이 되면서 이제 매니저가 돼가지고 이제 힙합 씬에서 약간 성공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시즌이 2까지 나와 있고 3는 2021년 겨울에 나온다 그랬나? 시즌 3도 이제 나올 예정이래요. 되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게 시즌 1 같은 경우는 막 골든글로브 에미상 이런 거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언이라는 청년을 차일디시 감비노가 연기를 했고요. 원래 이름은 도널드 글로버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원래 그 음악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각본으로 커리어를 좀 잘 쌓고 있었어요. 연기도 계속 하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도널드 글로버일 때 이제 알아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음악으로도 이제 빵 떠가지고 이제 완전 진짜 유명해져가지고 저 또 약간 혁오병 어이노. 인정합니다. 이 정도면 인정합니다. 왜냐면 저는 차일디시 감빈으로 알았거든요. 되게 신뢰도가 있어요. 이분이 나오는 드라마나 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기대도 되게 충족이 잘 된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입니다. 큰 틀은 흑인으로 산다는 것을 블랙 코미디로 그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무겁지 않고 좀 재치 있고 하게 이렇게 좀 꽈서 얘기하는 게 이제 큰 틀이고요. 대충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면 그 언이라는 청년은 그 약간 프린스턴 대학 뭐 되게 명문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닌 똑똑한 청년인데 무슨 이유인지 중퇴를 했어. 중퇴를 하고 되게 알바자리 이런 데 전전하면서 돈을 막 많이 벌지 못해요. 그 약간 좀 쭈구리 같아. 막 부모님도 언을 되게 안 믿어. 제대로 안 살고 있다고 그러고 탐탁치 않아 하고 또 전 여친이 있는데 전 여친 사이에 또 딸이 있어. 내 전 여친이야. 딸은 키우고 있어. 약간 좀 그래요. 그리고 전 여친은 바네사라는 또 흑인 여성인데 바네사는 교사, 약간 기간제 교사? 약간 이런 걸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딸을 키우는 데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지내고 있는데 그 같이 알바하는 동료가 요새 너 이 사람 아냐고 하면서 뮤비 같은 걸 보여주는데 약간 그런 힙합 랩 이런 뮤비인데 거기에 자기 사촌 형이 있는 거야. 사촌 형이 그 뮤비에서 막 등장해 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우리 사촌 형인데? 사촌 형 이름은 알프레드예요. 알프레드가 페이퍼보이라는 그 랩네임을 써가지고 이제 막 언더에서 이 사람 좋다라는 식으로 입소문이 막 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언니 무슨 생각인지 그 별로 연락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알프레드를 찾아가가지고 나 매니저 좀 시켜달라고 내가 있어야 된다 형은 이런 식으로 약간 제안을 해요. 근데 알프레드는 얘 연락도 안 하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빨대 꽂으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약간 경계를 하다가 언니 그 라디오 방송국 이런 데다가 그 알프레드의 노래를 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뭉쳐가지고 다니면서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이제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바네사랑 언니랑 관계나 뭐 딸을 키우거나 이런 내용들도 좀 섞여 있고 다양한 그런 흑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좀 그런 블랙 코미디를 그런 만드는 드라마고요. 우리가 좀 잘 몰랐던 흑인 사회의 그런 현실적인 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인종차별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좀 더 들어간 느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백인과 흑인 이런 구도가 아니라 흑인 사회에서 또 되게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또는 그런 사람들의 스펙트럼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 느낌? 근데 어쨌든 저는 흑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흑인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을 다 100%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걸 약간 체험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좀 무겁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되게 재치 있고 많이 비꼬 와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예요. 이게 하나당 20분밖에 되지 않아서 진짜 딱 밥 먹으면 딱 끝나요. 시작하고 밥 먹으면 끝나는 거라서 진짜 가볍게 볼 수 있고 이게 약간 일상을 얘기하는 거라서 나도 이걸 먹으면서 일상을 시작하면 돼. 그래서 되게 가볍게 끝낼 수 있는 드라마고요. 캐릭터들이 약간 개성이 좀 다양해가지고 다양한 개성에 맞게 그 왜 좀 흑인한테 가혹한 사회에서 맞닥뜨렸을 때 에피소드들이 다 있을 텐데 그게 약간 좀 다른 식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되게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 같은 경우는 명문대를 들어갔다고 하는 약간 똑똑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은 대화 같은 데서도 자기 혼자 약간 그런 되게 이상한 점이나 오묘한 그런 걸 되게 캐치를 잘해요. 그래서 이 언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드러내니까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웃음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 왜 흑인 사회에서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이제 뭔가 표현이 된 사람들 나와가지고 되게 막 우스꽝스럽게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우스워하기도 하고 막 짜증스럽기도 하고 뭐 짠해하기도 하고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막 드러내는 그 와중에 자기도 뭔가 생각보다는 사실 별거 아니고 자기가 더 때론 우스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만큼 구성을 치밀하게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웃기는 와중에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그 알프레드라는 그 페이퍼보이라는 래퍼가 나오는 에피소드들을 다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그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가 들어가 있고 그런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웃긴 일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에피소드로.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뭔가 다 얘기할 순 없지만 그러니까 이 알프레드라는 사람이 입소문은 났는데 그렇다고 돈을 엄청나게 벌 정도로 성공하진 않았어요. 약간 연반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얼굴은 알아본다? 되게 귀찮은 정도 수준인 거야, 그냥. 사진 찍고 가고 또는 자기가 원래 막 약간 마약도 팔고 약간 거칠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약을 팔 수도 없어, 이제. 그리고 자기 약간 대마 같은 걸 살라고 하면은 대마를 팔던 사람이 사진 찍어서 막 인스타 올리고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생활만 불편해지고 뭔가 돈은 안 벌리고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그런 데서 오는 네? 거기서 페이퍼보이 반응이 너무 웃겨요. 왜요? 그러니까 이 그냥 알프레드라는 사람의 성격 이런 그 캐릭터의 성격도 있는데 자기가 성공은 하고 싶다? 그래서 랩을 한 거고 뭐 그런 앨범을 낸 거잖아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관심을 주면은 되게 약간 그렇지. 싫어해.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당황스러워하고. 이게 다양한 게 섞여서 그런 게 자기 성격만의 문제는 아닌 게 본인이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사람이 못 돼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약을 팔면서 돈을 번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버니까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막 가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 남보다 더 화를 내고 남한테 들이받아 버리고 약간 이런 식인데 이게 유명해지니까 그걸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엄청 막 억지로 참아야 되고 막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웃겨. 웃긴 사람들만 접근을 해.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약간 나오잖아요. 페이퍼보이가 뭐 이렇게 가는데 무슨 관종이었나? 어떤 사람이 계속 찍잖아요. 음, 페이퍼보이를. 음, 근데 어쨌든 페이퍼보이는 돈을 막 많이 버는 연예인도 아니고 사실 연반인을 갖고 돈도 거의 잘 못 버는데 음. 그런 식으로 인스타에 막 올려버리고 페이퍼보이 어쩌고저쩌고 막 달아버리니까 그냥 빡은 치는데 화는 못 내고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웃겼는데. 화가 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얘를 응징을 못하는 걸 진짜 죽고 싶어 해, 거의 막. 죽을라 해.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재미있고 뭔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어는 매니저로서 화내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리고 다니고 근데 자기는 딱히 매니저로서 엄청난 뭔가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다 그냥 우당탕탕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재미 포인트들이 사실은
마냥 웃긴다기보다는 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흑인 사회의 약간 어두운 면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보면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은? 그렇다고 막 되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 웃을 수 없어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힙합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좋은 BGM도 되게 많이 깔리고 그런 흑인에게 힙합이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자부심도 막 가지는 게 눈에 보이고 막 이러는데 막 페이퍼보이 음악이 되게 막 선정적이고 막 되게 거칠은 그런 랩인데 막 백인 여자애가 어쿠스틱 버전으로 막 기타로 쳐가지고 보내고 팬이라고 막 이런 되게 또 알프레드가 이건 뭐야 이러면서 반응도 못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20분 안에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착착착 쌓여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처음 볼 때는 잘 못 느꼈다가 두 번째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언의 전 여친에 대한 서사가 조금 되게 공감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바네사라는 그 같은 흑인 여성인데 미혼모잖아요. 어쨌든 결혼 안 했고 흑인 여성으로서 사회생활 하는 게 이렇게 당연히 쉽지 않은 거는 이제 대충 알고 있지만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공감을 좀 많이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맞아. 흑인 어, 커뮤니티는 진짜 약이 되게 뭔가 생계 수단이면서 되게 트러블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자, 자기 딸의 아빠가 갑자기 막 대만화 팔던 사촌 형 매니저 한다 그러니까 막 속 터지잖아요. 근데 그러한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또 그 알프레드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다거나 어쨌든 결국 매니저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또 있어요. 또 그걸로 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막 잘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어처구니 없어. 음. 이게 뭔가 흑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로서 약간 잘리는 에피소드들도 있고 이게 좀 허무한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흑인들 사이에서도 약간 뭐 같은 힙합을 해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완전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흑인이랑 결혼한 백인 흑인을 너무 사랑해서 흑인과 결혼한 백인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창만한 것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스릴러 장르를 공포 약간 스릴러? 이런 장르를 완전 차용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전체가 되게 뭐지? 미스테리하게. 그거를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다가 약간 해석하는 기사나 이런 거 좀 보고서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흑인 사회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거나 이제 너무 좀 흑인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걸 보시면서 재미있게 그들의 사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드라마 제목은 에밀리 파리에 가다고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즌 1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거든요. 이 드라마는 총 한 10화까지 있고 한 개당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게 짧아요, 이것도. 이 드라마 그냥 개요만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주인공 에밀리, 제목 이제 에밀리가 파리에 갔잖아요. 그래서 에밀리가 시카고에서 엄청 열일하는 마케팅 회사 직원인데 이 마케팅 회사는 좀 나 이거 진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예 들어볼게요. 좀 럭셔리나 이런 좀 명품 브랜드를 이제 마케팅 대행해주는 그런 대행사에 다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엄청 작은 사부아르라는 대행사를 인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얼마간 이제 좀 파견 나가가지고 거기 일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에밀리가 자기 몫이 아니었는데 진짜 이것도 웃긴 이유로 그 파리에 이제 파견이 돼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볼 때 만약에 파리 여행을 했거나 이러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에밀리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파리에 대한 엄청난 뭐랄까 이 막 판타지를 갖고 이제 떠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스토리 자체는 이 프랑스의 사부아르라는 대행사에서 에밀리가 다니면서 겪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초반에 주된 이야기는 프랑스와 미국의 어떤 이 문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인들, 저도 여행할 때 되게 많이 느꼈던 건데 진짜 쉬지 않고 담배를 피고, 예를 들면 이런 야외 테라스, 한국은 좀 담배 잘 못 피잖아요. 근데 길거리는 당연하고 회사에서도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필 수 있고 이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는 프랑스인. 그리고 막 에밀리 혼자 첫 출근 때 8시 반까지 막 열심히 이렇게 회사 앞에 갔다 띵동했는데 아무도 안 와. 2시간 동안 겁나 기다려요. 근데 아무도 안 와. 근데 나중에 한 직원이 오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10시 반에 출근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 타임 댓글. 다른 거지. 근데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아무도 왜 안 알려줬어 이러면서 이제 에밀리가 앉아있는데 대표는 11시 넘어서 들어와요. 그리고서는 11시 넘어서 출근을 해놓고서는 점심을 12시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점심을 한 2시간, 3시간 먹어. 너무 테라스에서 부럽다. 와인을 이렇게 딱 이렇게. 먹으면서, 알죠? 그 파리지앙의 느낌. 지금 제 이 화상 화면 배경에 있는 이런 카페에 가서 이제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바꿨어요. 거야? 뭐왜 그럼요. 이 어. 파리에 엄청 유명한 그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갔던 카페인데요. 어. 여기 딱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이제 와인을 착 먹으면서 점심을 이제 느긋하게 엄청 토크를 하면서 이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일을 그거 언제 할까? 아니, 내 말이, 그래서 에밀리는 손은 이제 누가 일이 키우냐고. 콜리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이제 열정 넘치는 직원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 열심히 프랑스어 아예 못해요. 근데 프랑스어도 못하는데 열심히 SNS 마케팅 같은 거 막 엄청 수립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사원들이, 거기 사람들이 화를 내. 그래서 왜 화내냐고 하면은 이러면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프랑스인들은 살기 최고시다. 위해서 일을 하는데 미국인 너네들은 너무 일을 하기 위해서 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적당히 이 어떤 워라밸을 추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초반에는 이제 프랑스인과 그러니까 직장인 한정에서 그 미국인의 어떤 그런 문화 차이가 나오고, 또 그 프렌치 시크라는 말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옷도 시크하게 입지만 뭔가 이 성격도 좀 까칠해. 에밀리가 왔을 때 이렇게 반기지 않아. 프랑스어를 못하고 영어만 하니까 미국인들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알겠다 생각하고 영어를 막 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프랑스인들 또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여행이든 뭐 어디서 만났던 사람이든 영어를 잘 안 써요. 그게 약간 자존심 맞아. 같은 데 프랑스어를 엄청 쓴단 말이죠. 근데 할 줄 알아도 안 한대. 네, 프랑스인과 미국인이 만났잖아? 그랬더니 실제로 영어를 못하는 프랑스인은 도망가고 말을 아예 안 하고, 영어를 할 줄 아는 프랑스인은 뭔가 프랑스어를 배우란 식으로, 배우지 않는 에밀리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나쁘게 보는?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좀 귀여워요. 어쨌든 문화 차이인 거고 서로를 사실 이해할 마음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뭔가 에밀리는 어쨌든 일을 잘하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실제로 일을 잘해요. 그래서 그 사부아르가 대행을 따내야 되는데 그걸 되게 잘 따내거든요. 되게 어떤 기지와 어떤 뭐 자기 뭐 경험이랑 지식이나 이런 것들 되게 또 대처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걸 잘 따오면은 프랑스 직원들 처음에 이제 몇 명은 막 엄청 고깝게 보다가 실제로 잘 하니까 점점 이제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하는데, 이제 대표가 실비라는 대표가 있어요. 겁나 옷 진짜 완전 프랑스인처럼 엄청 멋있게 시크하게 잘 입고 다니고 나이도 되게 있고 되게 멋있는 CEO인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여자예요. 실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 그 악마 편집장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더 엄청 적대적이고 에밀리한테 좀 사람한테 마음의 문도 잘 못 열고, 처음에는 막 나도 에밀리 이입해서 상처받고 막 이러는데 후반으로 가면 그냥 좀 웃겨요. 웃기고 실비 그 관계성이 좀 형성되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좀 있고, 센 강 있잖아요. 센 강에서 아침에 조깅을 하고 막 출근길 아무 때나 들러서 막 크루아상이랑 커피 사는데 너무 맛있어서 막 눈이 번쩍 떠지고 막 이러거든요. 의도치 않게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나는 이거 밥 먹을 때 그냥 짧게 20분 보려고 틀었는데 너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가지 못하는 맞아. 유럽을 너무 잘 보여줘요. 그 파리의 맞아. 어떤 전경과 이런 특히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골목이랑 뭐 그 가게, 식당, 조그만 식당 뒤에 나오는 조그맣진 않지만 이런 카페들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줘서 옛날에 갔던 파리가 너무 떠오르고, 혹은 막 요새 못 가니까 저기 가면 저렇게 막 좀 생활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들고, 막 유명한 거 많이 나와요. 에펠탑도 나오고 황금으로 돼 있는 알렉산드리아 3세 뭐 황제의 다리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막 되게 많은 그 관광지들 같은 게 나오거든요. 튀를리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너무 그런 거 보면서 좋았어서 대리만족이 되게 되고, 또 한편으로 되게 추억 파리도 돼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에밀리가 롱디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어떤 롱디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추억팔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억팔이. 에밀리가 거기서 되게 매력적인 친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은 되게 좀 싹수 없는 애들도 많았지만 뭐 그중에 또 좋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회사 사람들 말고 회사 밖에서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중국인이라서 한국계 중국계가 섞인 그 주인공이 또 있어요. 이분이 우연히 그냥 길거리에서 에밀리를 만났다가 에밀리한테 먼저 말을 걸어 되게 친해진 또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캐릭터랑 또 다른 한 프랑스인 또 되게 친절하게 먼저 에밀리한테 손을 내밀어서 이런 타 지역에서 되게 친해진 이 세 명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자칫 잘못하면은 좀 뭔가 미국인의 시선으로 프랑스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그런 걸 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좀 다양한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좀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이 사람들끼리 엄청 많은 농담을 던지는데 가끔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의 농담을 들으면 우리 코드랑 좀 달라서 못 알아들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런 타입의 농담이라기보다는 누구든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농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점에서 밥 먹다가도 킥킥거리면서 되게 많이 봤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특히 프랑스인 친구가 있거나 프랑스에 가봤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으면 1편 특히 너무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밥 먹을 때 예능 빼고 잘 안 보거든요. 저는 뭐든 볼 때 집중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이 드라마는 되게 웃겼어요. 그냥 편하게 좀 놓쳐도 괜찮으니까 좀 재밌는 부분들 막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가볍고 사랑스럽고, 에밀리가 진짜 사랑스럽거든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게 그 요즘 드라마 코로나 때문에 드라마가 다 취소됐잖아요. 촬영 뭐 넷플릭스 드라마라든지 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프랑스 파리를 가장 최신으로 찍은 드라마가 맞아.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코로나 시국에 진짜 완전 대리만족되고 진짜 가고 싶다. 이거 잘 찍어놨다. 지금 이 코로나 터질 줄 알고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재밌어요. 유쾌하고. 보면 마음 아플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진짜 그걸 넘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그래서 나 요새 행복해. 내가 파리지앵이 된 느낌이 들어. 그래서 맨날 와인 그거는 먹고, 좀 뭔가 아침에 크루아상 사 먹고, 아침에 커피 먹고, 그거는 이런 게 너무 이입이 돼. 아니, 근데 약간의 어떤 나만의 코로나 우울증을 해소하는 극복하는 방법? 맞아. 그럼요. 네. 좋아. 네. 좋다고요. 난 진짜 너무 좀 웃겨요. 대리만족하면 늘 우울해지더라고요. 결국 남는 건 현실의 나란 말이야. 그 똑같은 밥을 먹어요. 거기 나왔던 거랑. 거기 밥도 막 그 파리밥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럼. 그리고 제가 드라마 종류 좀 편식하는데, 특히 시트콤이나 이런 류의 밝고 막 좀 짧은 이런 이렇게 성장 스토리라던가 이런 안 보거든요, 거의. 근데 제가 유일하게 진짜 전 시즌을 다 이렇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섹스앤더시티예요. 섹스앤더시티 어릴 밥 때. 먹으면서 보기 딱인데. 그쵸. 근데 너무 유명해서 이제 못 가져왔는데, 제가 섹스앤더시티를 진짜 좋아해서 몇 번이나 7, 7, 그리고 그 영화 3편까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엄청 자주 봤거든요. 엄청 좋아해서. 근데 이 에밀리 파리에 가다가 처음 시작했을 때 뜨잖아요. 누가 이제 총괄 프로듀싱 하는지, 그리고 극본 누가 썼는지. 근데 데런 스타가 딱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섹스앤더시티를 총괄하고 대본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뜨길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약간 막 성에 대해서 엄청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섹스앤더시티도 실제로 뭐 성이라기보다는 그냥 4명 친구의 어떤 우정이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느낌? 여성 주인공들이 좀 주인공이 된? 수다 떨고. 네, 맞아요. 막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막 우당탕탕 에피소드 막 이런 것들. 섹스앤더시티 총괄 프로듀서라고 하니까 갑자기 확 땡기는데? 그리고 왠지 그동안 시큰둥 했단 소린데? 이런. 아니, 섹스앤더시티에서 마지막에 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 알죠. 캐리가 가가지고. 근데 왠지 그거의 어떤 연장선으로 뭔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감독이? 뭔가 그런 뭐 혼자 약간 넷피쉬를 돌려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어마무시한 예능입니다. 뭐예요? 한국 예능 작품 중에서 에? 한국 예능 작품 중에서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단독 진출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범인은 바로 너? 아니?
그거는 깜짝이야, 넷플릭스 그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잖아요. 그 들고 뭐 화낼 뭔데요? 뻔했어. 뭔데요? 이 위대한 예능이 무엇인가? 바로 맛있는 녀석들. 아이씨.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그거 진짜 맨날 선생님. 보는 거잖아. 잠깐만. 맛있는 녀석들 여기 3명 다 봤어요? 아니, 다 보진 않지만 네, 그거 에피소드별로 봤는데 저는. 어. 근데 근데 밥 안 먹을 본 때 사람은 없죠. 진짜 너무 유명한가요? 엄청 유명하지. 어, 섹스앤더시티급 그쵸. 아니야, 거의? 아니 일단 아니 근데 안 본 사람도 있어. 그래, 안 본 사람도 있어. 아니, 왜냐면 TV 돌리다가 한 번쯤은 걸려서 보잖아. 아니, 맞아. 그래서 더 약간 볼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 그걸 이거를 위해서 한번. 왜 굳이 넷플릭스에서 하나씩 켜가지고 봐야 되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것은 밥 먹으면서 보기 너무 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고 좋아, 밥 싶을 때 먹으러. 진짜 최고야. 아니, 사실 제가 입맛이 돌아. 정말 입맛이 돌아. 더 먹고 싶어져, 진짜. 맞아. 스프파보다 더 그런가요? 더 그래요, 더 그래. 스프파는 지적이잖아요. 맞아. 그건 진짜 머리가 먹는 방법을 알아. 돌아가요. 맞아. 근데 맛있는 녀석들은 맛있는 입맛이 돌아요. 이 맞아. 차이입니다. 먹는 방법을 스프파는 아는 뇌가 사람들이야. 돌고 맛있는 녀석들은 입맛이 돌아요. 난 잠깐 화장실 갔다 올래, 씨. 개맛있게 먹는데. 아니, 창마 맛있는 녀석들 제대로 본 적이 있냐고. 아, 진짜. 있죠. 다는 안 봤어도. 뭐, 아무튼 이유가 있겠죠, 뭐. 네. 아니, 근데 제가 밥 먹을 때 보기 좋은 콘텐츠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막 진짜 그 수술하는 의학 드라마도 밥 먹을 때 봤었거든요. 대단한데? 그래서 나는 사실 별로 그 기가 나도. 없어. 장벽이 너무 없어. 싫어. 나 보건교사 아는 형도 못 봤어요. 저는 밥 먹을 때.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근데 최근에는 제가 그런 걸 밥 먹을 때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극혐하거든요. 밥 먹을 때 드라마 보는 그분 거. 진짜 마인드헌터 보면서 밥 드시라고 해. 마인드헌터는 무조건 집중해서 따로 봐야 돼. 아, 그래, 그건 맞아. 그래서 밥 먹을 때 볼 수 있는 컨텐츠라는 게 뭘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고, 일단 1번으로 제가 제한 거는 징그럽거나 보기 힘든 장면이 없어야 한다. 1번 원칙.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코미디 계열로 원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싫어. 영어, 아, 근데 나 인정해. 영어 드라마를, 잘하게. 그건 인정이다. 드라마는 게다가 중간에 내용을 맞아. 이해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밥 먹다가 맞아. 저렇게 밥 먹다가 어딨지 이렇게 된다. 맞아. 그래서 드라마 아웃. 그래서 남은 건 예능이었단 말이에요. 드라마는? 어? 한국 드라마는? 드라마 안 돼. 드라마는 드라마 길어, 안 돼. 호흡이. 드라마 길어. 밥 먹다가 놓쳐. 그래서 예능을 이제 찾아봤는데 영어로 된 예능을 어제 밥 먹으면서 봤거든요. 에이, 어렵지. 어렵더라고. 그래서 답은 한글이면서 예능이어야 한다라는 좁힌 어떤 조건을 제가 찾았고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논리적이네. 그래, 예. 서론이 너무 깁니다. 빨리 본론 죄송해요. 들어가죠. 근데 다들 너무 의구심을 품으니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 근데 맛있는 녀석들은 진짜 대단한 예능인 게,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엄청 이게 오래됐걸요? 무려 5년 됐어요. 2015년부터 당시에는. 했고 가장 최근에는 293화까지 지금 방영이 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다. 오래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먹방이나 쿡방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엄청 챙겨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맛있는 녀석들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먹방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약간 푸드파이터급이에요. 이 4명이 나오는데 김준현, 그다음에 문세윤, 유민상, 김경대장. 김수경. 맞아요. 이렇게 4명이 출연을 해서 진행자 없이 이 4명이서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이 4명이랑 같이 먹방을 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봐봐요. 저는 항상 식당에 가면 늘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면 하나밖에 못 먹잖아. 배가 불러서. 근데 이 4명이 가면 4종류의 음식이 아니라
16가지의 음식을 먹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다. 너무 그 만족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해당 80분이에요. 그런데 40분 나눠서 2가지의 식당을 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주말에 아침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점심에 앞에 전반부를 봐요. 먹으면서. 그리고 40분 딱 끝나면 밥도 딱 끝나고 약간 후식도 조금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끄고 저녁 때 후반부 이제 식당 편을 보면 돼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한 편을 보면 아주 훌륭한데요. 이 넷이서 밥을 먹는 게 약간 또 캐릭터도 있어요. 유민상은 약간 그 애기 입맛이에요. 그래서 맞아. 뭐 돈가스 뭐 이런 매운 거는 또 잘 먹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입이 좀 저질이에요. 그래서 남들 맛있다고 하는 거 그냥 맛있다고 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문세윤 씨는 굉장히 개그감이 좋고 상황극을 너무 잘해서 먹방을 하다가도 막 상황극을 갑자기 막 펼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식 러버라서 무조건 김치맨이에요. 그래서 김치가 들어간 요리들에 대한 굉장한 어떤 경험이 아주 쌓여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민경 장군은 여기 별명이 민경 장군인데 계란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달걀말이라던가 이런 계란 들어간 음식들에 대한 아주 일가견을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 제일 백미는 김준현 씨입니다. 김준현 씨는 저는 이 예능을 보면서 되게 새로운 면들을 많이 발견하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약간 그냥 개그맨이 아니라 아주 음식 자체에 대한 굉장한 음, 미식가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 표현도 아주 뭐랄까 되게 쏙쏙 와닿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즐기는 정말 말 그대로 즐기는 사람이라서 되게 아는 것도 많아요. 먹어본 음식도 되게 다양하고 뭔가 먹을 때 되게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똑똑해지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넷이서 조합이 너무 좋고 그냥 평범한 예를 들어 수요 미식회 같은 거를 보면은 그냥 약간 맛집을 소개하는 정도라면, 이분들의 먹방은 맛집을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먹으면 이 음식이 더 맛있는지를 자기네들이 직접 팁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뭐 김치찌개다 이러면은 그냥 그 김치찌개 1인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김치찌개를 한 10인분을 시켜가지고 한 번은 밥이랑 먹고 한 번은 말아 먹고 한 번은 뭐 이런 새로운 반찬이랑 먹어보고 이런 아주 다채로운 먹방을 선보이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있나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얘네들이 그 가끔씩 요즘에는 되게 잘 못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그 대만 음식 같은 거를 막 탐험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뭐 방콕 야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되게 다양한 먹거리들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도 여러 가지를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배가 불러서. 근데 이분들은 4명이서 한 40가지 종류의 메뉴들을 먹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방콕 야심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40가지 메뉴의 맛을 그분들의 설명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다는 아주 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가거나 이렇게 못하니까 서울이라던가 수도권 근교에 있는 해외 음식 식당들을 찾아가는 맞아요. 코너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뭐 되게 신기한 거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식당에 간 거예요. 우크라이나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열어보니 메뉴판이 또 되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와요. 우리 가면 한 개밖에 못 먹잖아요. 또 이분들 가가지고 메뉴판 싹 다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 보고 있는 쾌감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장 이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장면이기도 한데, 그 얘네들이 4명이 가서 4명이 전부 다 먹는 게 아니라 게임을 통해 가지고 한 번씩 못 먹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이 이제 한 입만이라고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꼭 제일 먹고 싶은 거를 한 입만 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숟가락 한 입이 아니라 거의 밥 반 공기를 한 입에 이렇게 넣는 사력쇼 같은 거를 해요. 근데
문세윤 씨가 그걸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약간 많이 맛있는 거를 보기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약간 대리만족하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일부러 막 엄청 막 그런 멋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막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솔직해요. 솔직하고 막 깨작깨작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복스럽게 맛있게 솔직하게 많이 먹는 거를 보면서 내가 같이 밥을 먹을 때 그걸 보면은 밥맛이 정말 좋아요. 그런 게 너무 좋고 저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밥 먹을 때 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이분들 유튜브 채널도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그 민경 장군의 운동뚱도 굉장히 유행이죠. 아니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가장 좋았던 거는 그 먹팁이라고 이렇게 팁 같은 거 알려줘요. 어떻게 새롭게 먹어야 될지, 더 맛있게 먹어야 될지 그런 팁을 알려주시는데,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 껍데기 집이 있는데 거기에 그 목살도 팔아요. 근데 목살이랑 껍데기랑 같이 싸서 오겹살 스타일로 먹어보라고 그런 그런 맛 제안을, 메뉴 제안을 해주고, 또 뭐 그 닭발 같은 소스에다가 찍어 먹어보라고 그 뭐 껍데기를 그런 제안을 해주는 게 너무 좋고, 이분들 덕분에 저의 어떤 그 현실의 일상생활의 그런 음식의 맛도 잘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재밌게 보고 그 팁을 항상 메모하는 편입니다. 진심이다. 아니 그리고 야, 진짜 필기하면서 근데 본다고? 이 와. 팁이 때로는 지금 믿을만해. 지금 칠범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약간 그 전문가적인 정말 따라하고 싶은 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약간 내가 일상에서 그래 저거 맛있어라고 느끼는 어떤 공감을 확 집어주는 게 그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밥을 먹고 나서 자기가 준비한 팁은 이거라고 하면서 쌀밥을 물에다가 이렇게 보리차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맞아. 보리차에 그 말아서 먹어보래. 이게 김준현이 팁인 거야. 그 보리차에 마지막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보리차에 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 숟가락 쫙 먹으면서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특이해.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맞아. 맛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팁들이 와우. 지금 그렇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갈려있는데. 아니 다 식욕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아니 밥 되게 먹을 조용하신 것 같아. 때 보면 좋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네. 공감을 왜 못 그러세요? 하시나요? 아니, 지금 꽁치랑 칠봉이랑 둘이 너무 가까이서 너무 신나가지고. 아니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진- 보고 영원히 근데 진짜 몰라요. 너무 가보겠습니다. 네, 진짜 저는 이 예능이 부탁드릴게요. 영원했으면. 이 보면은 또 진짜 옛날 걸 예쁘네. 보잖아요. 그러면 넷이 또 말랐었다. 그니까 날씬했어. 심지어 지금 왜 장마 지금 이틀막인데 지금 왜 그러시는지.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제발 장마 지금 건강하세요. 아니 근데 오래오래 지금 이제 무슨 감정이야, 아니야. 그것도. 운동도 하시고 지금 댄스뚱이라고 또 나왔어요. 춤추는 맞아요. 거. 그래서 예. 이제 또 건강을 챙기시는 또 스피노프의 그런 음. 예능이 있으니까 오래 그러니까 가겠죠. 진짜 운동하고 많이 먹고 운동하고 많이 먹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세계관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네. 응원하고 있답니다. 부탁드립니다. 밥 먹으면서 보기 최고입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걸보스라는 그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고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2017년에 나왔고요.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 어떤 밥을 먹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밥을 먹고 뭔가 생산적인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힘이 생겨요. 그 힘에 어떤 그 에너지를 더 북돋아주는 그런 성공 스토리의 드라마라서 가져왔고, 이것도 한 30분 이하의 수준의 그런 짧은 드라마고 13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한 13일 정도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맛있게 밥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래가지고 실화 레알 실화 레알 실화여가지고 이게 그 어떤 쇼핑몰을 창업한 여성 그런 창업 CEO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분의 자서전을 토대로 해서 많은 살을 붙여가지고 만든 드라마입니다. 네, 내용 설명드리면 되게 어떤 고집불통이고
되게 그냥 나쁘고 그냥 대충 사는 어떤 소피아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완전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직장에서 점심 그냥 남의 거 샌드위치 있으면 그거 이렇게 뺏어 먹고 그게 안 되면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남이 먹다 남은 빵 그냥 대충 먹고 물건 훔치고 어떤 성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23살의 소피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내 꿈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러는데 독특한 거는 그냥 최신 유행 패션보다 빈티지 의상을 즐겨 입는다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이 빈티지 점퍼를 뭐 팔아볼까 이러면서 이베이에 막 몇 개 쪼가리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다가 그 어떤 빈티지 샵에 갔는데 샤넬 그런 점퍼를 그 빈티지 샵의 주인이 이 가치를 잘 몰라보고 되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싸게 산 다음에 이베이에 되게 그 올린 거죠. 근데 자기가 그동안 이베이에 올렸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품들은 그냥 대충 막 쓰레기같이 옷을 그냥 딱 찍어가지고 그냥 올린 거예요. 중고나라에 대충 몰리듯이.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헌 게 아니라 새 것처럼 보이게 하자. 그래서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가지고 화장도 하고 조명도 엄청 좋은 거 쓰고 그리고 속옷도 막 되게 좋은 거를 속에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자켓을 입어가지고 그걸 사진을 이베이에 올린 거죠. 근데 그 9달러에 산 옷을 10달러에 딱 올려놨는데 목욕을 갔다 오니까 경매가가 170달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하룻밤 사이에 한 뭐 엄청 600달러 정도 치솟는 걸 보고 아, 나는 이제 이런 어떤 걸 해야겠구나. 평생 빈티지 옷을 사서 다시 되파는 이베이 장사꾼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매장에 갔는데 그 매장의 주인이 너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니? 사업을 해야지, 네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공부를 하면서 발품을 팔면서 또 이런 성실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요. 결국 네스티 갤리라는 어떤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근데 되게 이 진입장벽이 있는 게 되게 괴팍해요, 사람이. 그냥 막 점심 남의 거 뺏어먹고 어쩌라고 미친놈아 이런 수준의 그러니까 그 뭐야? 내가 뺏어 먹었는데 뭐? 그냥 이런 이상한 분이지만 사실 그 남들한테 상처받기 전에 먼저 이런 가시 박힌 말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고슴도치 같은.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이기적이고 자만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꿈이 뭐지? 나는 꿈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이기적인 사람,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임감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이베이 그런 샵에 악플이 달리면 안 돼. 막 안 좋은 후기가 달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냥 그 웨딩드레스에 되게 작은 무슨 얼룩이 났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주러 웨딩드레스를 직접 이렇게 들고 그 결혼식장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땀을 쭉쭉 흘리면서 이렇게 배송을 다시 해주고 그런 모습이 이상하게 응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순식간에 드라마를 다 보게 됐고 이게 사업이나 우정 말고도 연애 이야기도 조금 등장하고 이 소피아의 전반적인 성장 스토리여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쇼핑몰 창업이나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밑바닥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지를 볼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스타일 보는 맛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고 한번 매력에 빠져보시는 게 어떨지. 네, 이렇게 또 내 편을 영업을 해봤는데요. 들으신 분들은 어느 것을 또 픽해서 밥 드실 때 들으실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네. 서로의 화면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만큼 이제 보시는 분들도 어떤 거를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이런 거 그 후기 남겨주시면은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네,
날도 추워지고 그럴 때 밥이라도 잘 챙겨 드셔야 되니까 밥 드실 때 행복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이제 신작을 가져와야겠네. 또 새로운 벅스. 신작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 바이. 둘, 셋.